네, 일단은 잠깐만 복습 딱 두 가지만 적을게요.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면 얘가 등차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항이 어떻게 된다고 했지? A에는 A1 플러스 n-1d라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으로부터 n-1칸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야. D를 n-1번 더해야 n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였었어. 기억나죠?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도 더 자주 쓰이는 거는 형태는 그냥 n에 관한 1차식 형태로 많이 쓰인다고 했어. 됐죠? 그랬을 때 저 A의 역할이 뭐라고 했다? A의 역할은 공차라고 했었어. 이게 첫 번째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개념 설명만 하고 끝났던 SN이라는 놈이에요. S는 합의 의미라고 해서 합의 약자 sum. 그치?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했었어. 됐어? 이 원리가 뭐였죠? 1부터 100까지 더하는 원리랑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치? 처음과 끝을 더하고 거기에 전체 개수의 절반만큼 곱해주면 된다고 했어. 처음과 끝을 더하고 2분의 n을 곱한 거지, 결론은. 안 까먹을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이거 AN, 일반항을 식에 대입하면 어떤 공식도 된다?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d라고 공식을 외우기도 해요.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학교에서도 둘 다 사용을 합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형태는 결과적으로 SN이라는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된다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 형태가 된다고 했어. 맞아? 전개해보면 그렇게 된다고. 됐지? 그랬을 때 요 A의 역할이 뭐라고? 2분의 D, 즉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어. 여기까지가 이제 꼭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공식이랑 저 성질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이 등차수열의 합에 관련된 요 아래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네,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쪽에 9번. 자, 9번 문제 보시면 세 번째 항이 제3항이 7이래. A3은 7이래. 라고 쓰시면 돼. 두 번째 조건은 6이 13이래. A6은 13이래. 됐죠? 자, 뭐에 집중하라고? 몇 칸 떨어졌는지 보라고 했어. 몇 칸 떨어졌니? 3에서 6이면 몇 칸 차이야, 요거는? 3칸 차이지, 그치? 그럼 얼마를 더한 거야? 공차를 몇 번 더하면 돼? 3번 더한 거겠지. 됐습니까? 자, 3D, D를 총 3번 더했더니 얼마가 늘어났어? 6만큼 증가했네? 이게 6인 거지. 괜찮을까? 네, 그러면 공차는 얼마야? D의 값 얼마니 얘들아? 2죠, 2. 2를 3번 더해서 13이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D를 찾는 순간 AN이라는 놈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일반항. 어떻게 쓰자고 했지, 지난 시간에? 공차가 2라는 걸 구했잖아, 그치? 그럼 일반항 쓸 때 뭐 하라고? 일단 EN 써놓으라고 했어. N 앞에 곱해지는 게 공차라고 했습니다. 2를 먼저 써놔. EN. 됐어? 그런 다음에 뭐? 3 집어넣었을 때 A3는 7 돼야 돼. 3 집어넣어봐. 얼마야? 6이죠. 얼마 부족해? 1 부족하지. 이렇게 일반항을 세울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원했던 답은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구하래. 됐어? 그럼 뭐 해주면 돼, 얘는? 전체 20개죠, 그치? 그래서 20개의 절반 곱하기 첫째,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항 A1에다가 끝에 항 A20을 더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됐나요? 저 공식 쓴 거야, 지금. 첫 번째, 맨 앞, 맨 뒤 더해주고 전체 개수의 절반만큼 곱해준 거지. 됐죠? 자, A1 얼마야? A1? A1은 3이고, A20 얼마니? 41이야. 이 집어넣으면 되지, 그냥, 그치? 그래서 요거 그냥 더해주시면 돼요. 얼마입니까? 2분의. 2분의 20은 10으로 바꿉시다, 약분해서. 됐죠? 10 곱하기 44. 답은 440.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괜찮니? 뭔 말인지 알겠니? 네, 좋아요. 좀 천천히 했어, 일부러. 자, 11번 한번 해봅시다. 11번 문제.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 문제는 첫째 항이 5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1 50. 그리고 N번째 항도 줬어, 맛이. 자, 문제에서 어떤 조건을 또 줬냐면,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인지 줬어. 420이래. 괜찮아요? 네.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의해서 2분의 항 전체 몇 개? N개. 됐어? 이게 뭐야? 항 개수의 절반이잖아. 그치? 거기에 뭐 곱해? 맨 처음과 맨 끝을 더하면 된다며. 됐습니까? 그럼 이건 얼마야? 괄호에 들어가 있는 놈들은 요 두 개의 합이니까 40이지 40. 맞아? 그럼 이거 이 약분해서 적어주면 결론은 20n이죠. 됐습니까? 요게 얼마래? 420이래. 그럼 n은 얼마입니까? n은 21이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즉 너희한테 주어진 조건은 첫째 항이 50이고 21번째 항이 얼마래? 마이너스 10이래. 맞죠? 몇 칸 차이지? 20칸 차이. 즉 얼마 더한 거야? 50에다가 20D를 더했더니 마 10이 되는 거잖아. 됐니? 네, D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됐어. 자, 니네 뭐 구해달라고 했어, 문제에서? A 30 구해달래요. 맞습니까? 자, A 30은 내가 아는 거 써먹읍시다. 뭐? A 21 알고 있잖아. 그치? A 21로부터 몇 칸 떨어졌어? 9칸. 9D. 더해주면 되잖아. A 21은 얼만데? 마이너스 10. 더하기. D가 방금 얼마였어? 마 3이라며. 그치? 마이너스 27. 답은 마이너스 37. 4번이 답이었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공식만 잘 몇 칸 떨어져 있는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만 잘 보시면 돼요. 당연히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치? 네. 좋아요. 12-1번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2-1번 또 해봅시다. 바로 아래 문제. 네. 볼게요. 자, 식을 세울 수 있냐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얘들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은 일단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3n 더하기 1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 그치? 근데 얘 표현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오케이? 왜? 얘는 뭐를 표현할 수 없냐면 1을 표현할 수가 없어. 1을 말하려면 n에 0 집어넣어야 되잖아. 그치?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세계에서 n은 어떤 놈이야? 자연수여야 되잖아. 수열에서는. 이해가요? 무슨 말인가? 됐어? 그래서 뭐 해줘야 되냐면 여기서 3을 빼야 돼. 즉 3n 플러스 1이라고 앞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고, 헷갈리면 나열해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은 당연히 1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은 얼마입니까? 4예요. 맞아? 그 다음 얼마야? 7이야.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놈들은. 됐니? 그럼 이걸 내가 쭉 쓰면서 규칙이 바로 보이잖아. 어때? 이거 3씩 커져.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지금 배웠던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 이해 갔어? 그래서 n에 관한 1차식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뭐라고 쓸 거냐면 얘를 첫째 항으로 생각을 할 거야. A1이라고 하자. 됐니? 네. 그럼 일반항 어떻게 되지, 현우가? AN은? 그럼 공차가 얼마야? 3씩 더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쓴다고? 일단 3n을 쓰시라고. 근데 첫 번째 항이 얼마가 돼야 돼? 1 집어넣었을 때 1 돼야 돼. 1 집어넣어서 1 되려면 빼기 2겠지. 등차 수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3으로 나눈 나머지 1인 놈들. 됐습니까? 자, 얘가 근데 뭐여야 된대요? 100 이하의 자연수여야 된대요. 됐니? 그럼 n은 얼마까지 가능하죠? 내가 n에다가 얼마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 이거 되려면? 2 넘겨서 3으로 나누면 34까지만 가능해요. 됐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그것들 다 더해달래. 문제에서 말했던 건 뭐였어? A1부터 A34까지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34 집어넣으면 딱 100이거든. 됐습니까? 네. 얼마죠 그러면 이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 2분의. 자, 항이 총 몇 개야? 34개죠, 그치? 그래서 34.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였어? 항의 개수의 절반, 그쵸? 그리고 맨 앞 1 집어넣으면 1. 맨 뒤 34 집어넣으면 10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가 좀 더러워 보이지만 17 곱하기 101이라서 1717이 답이 됩니다. 1717. 그래서 뭘로 나눈 나머지 이런 내용은 어때? 다 등차 수열이에요, 사실은. 일정하게 커집니다. 3씩 커지고 4씩 커지고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넘겨줄게요. 자, 유형 4는 맨 마지막에 다시 할 겁니다. 유형 5 쪽으로 바로 갈 거예요. 5 쪽으로. 유형 4는 뒤에 등비 수열 새로운 거 배우고 같이 한번 볼 거고요. 유형 5하고 새로운 내용을 배울 겁니다, 오늘. 네, 한번 봅시다. 네, 문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체크 좀 해볼게, 얘들아. 봐봐.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였어.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2씩 커진다고 하죠. 1, 3, 5. 이렇게 계속 가는 등차 수열이 있어. 오케이? 자, 그럼 너는 이 등차 수열에서 더해볼 거야.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최소값이 되겠니? 얘가 첫째 항이야.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만 합이 최소가 될까? 다시 SN이 얘들아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잖아. n에 관한 2차식. 맞아요? 그럼 당연히 어때? 개수, 최고차항 개수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 돼요. 함수처럼. 됐나요? 요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맨 앞에 붙은 개수가 양수일 때지. 2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이렇게 생기죠? 즉 얘는 공차가 양수일 때. 됐어? 왜? n제곱 앞에 붙는 게 뭐라고 했지? 공차의 절반이라며. 됐죠? 공차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으로 생겨요. 공차가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생깁니다. 그럼 얘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어. 물론 꼭지점이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데 뭐 그렇게 자세히 가지 말고 이런 그래프라면 최소값 있고 최대값 있잖아. 내 말 이해가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 쓴 거는 공차가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얼마씩 커져?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치? 공차가 현재 뭐야? 양수야. 맞니? 공차가 양수면 어떻다고? 이렇게 생겼다며. 그럼 합의 최소를 물어볼 수 있어.
괜찮아? 니네 여기서 처음부터 더해 갈 거야. 어디까지만 더해야 합이 최소겠니? 제일 작을 때가 언제니? 뭐까지 더해야? 마 1까지 더할 때가 최소겠지. 마 5에다가 마 3을 더해. 작아졌네? 마 1을 더해. 작아졌네? 근데 다시 1을 더해? 그럼 다시 커지네, 합이? 말고. 그럼 커지기 직전까지 더해야 최소가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럼 반대로 이번엔 공차가 음수인 케이스도 한번 볼게요. 3, 2, 1, 0, 1, 마 1, 마 2 이렇게 가. 그럼 내가 첫째 항만 더해봐. 3. 오케이. 거기에 2 더해. 커졌어. 맞아? 1 더해. 커졌어. 0 더하는 건 의미 없어. 그럼 마 1 더했어. 어떻게 돼? 작아지잖아, 이제. 계속 커지다가 음수가 되는 순간 작아지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얘는 뭘 구할 수 있어? 최대값 구할 수 있네. 네 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값이네.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면 이제 다시 작아질 거니까. 전체 합이.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에서 SN의 최대값 또는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뭐만 체크해주면 돼? 일반 항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만 체크해주시면 돼요. 그 문제 유형에다 예제 5 위에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계속 음수를 더해서 작아지다가 양수로 바뀌는 순간 커져. 그 직전까지 더해야 최소값인 거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면 작아지니까 그 전까지 더한 게 최대가 되는 거지. 요 기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AN이 부호가 바뀌는 순간. 됐어? 요거 포커스만 하면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바로 문제 볼게요. 17번. 자, 첫째 항이 50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입니다. 니네 뭐 해줄 거냐면 일반항 세워버립시다. 자, A1이 50, D가 마4. 그러면 니네 AN 세워. 어떻게 쓴다고 AN은? 공차에다가 N 곱해서 써. 일단 마이너스 4N. 됐어. 근데 1 집어넣으면 50 돼야 돼. 1 집어넣어서 50 되려면 더하기 54 필요해. 됐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요거 그려보자고. 기울기 음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요 값이 얼마야? 딱 4분의 54잖아. 2분의 27? 이건 눈에 보이잖아, 바로바로. 그치? 그럼 2분의 27은 얼만데? 13.5인가요? 맞냐? 됐니? 그럼 얼마까지는 13번째 항까지는 n이 13일 때까지는 뭐였어? 양수였지. 한마디로 A13까지는 양수였단 소리야. 13 집어넣어서 나오는가? 맞아? 근데 몇 번째에서? 14번째에서 이제 음수로 바뀐다는 소리지. 괜찮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계속 양수였잖아. 맞아? 그럼 언제가 최대야? 어디까지 더한 게 최대값인 거야? 13번째 항까지 더한 게 최대값인 거지. SN의 최대는 언제라고? SN의 최대는 13번째 항까지만 더한 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고. 양수들까지만 더해야겠지. 14번째로 가면 음수 더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됐니? 네. 자, 그래서 S13 구해달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S13. 13번째 항까지의 합은 2분의 항 총 13개를 더해주는 거지, 그치? 첫 번째 항 A1에다가 A13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요. 요게 S13이잖아? 네. 2분의 13 곱하기. 자, A1 얼마죠? 1 집어넣으면 50. 자, 13 집어넣으면 51을 빼니까 그냥 2가 되네요. 됐나요? 요 정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럼 13 곱하기 26이 나와서 편한 대로 하세요. 나는 얘를 13의 제곱에다 2 곱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69로 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됐죠? 338 이런 답을 얻어낼 수 있겠다. 뭐 20번은 조금 더 들어가는 거라 안 할 거고요. 19번까지 풀어봅시다. 19번. 한번 봅시다. 자,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체크해 볼게요. 자, 7번째 항이고 10번째 항이 마 7일에 몇 칸? 3칸 차이. 자, 3D를 더했더니 얼마만큼 됐어? 9만큼 줄어들었어. 3D가 마이너스 9였던 거지. D의 값 얼마죠? 마 3. 공차가 마 3이었네. 자, 그러면 나는 일반항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했어. 일반항 A에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n 일단 써놓고 생각하라고 했고요. 자, 7 집어넣었을 때 2 나와야 돼. 됐니? 그러면 7 대입하면 마이너스 21, 2가 나오려면 플러스 23.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 기울기 마이너스 3이니까 감소하고 있었어. 0 되는 값 3분의 23이죠. 됐니? 3분의 23은 뭐랑 뭐 사이? 7이랑 8 사이의 숫자였네요. 됐어? 즉 7번째 항까지 양수였던 거고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최대값 SN의 최대값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얼마까지 더한 게 최대다? 7번째 항까지만 더한 게 최대값이 되는 거지. 양수들만. 그래서 A1부터 A7까지만 더하자. 2분의 항의 개수 7개. 첫 번째 항 A1 1 집어넣으면 20. 마지막 항 7 집어넣으면 2네요. 그래서 답은 77, 4번이 나옵니다. 됐죠? 어떻게 하는 건지 느낌 오지? 네, 넘겨보고 이제 개념 요 프린트 이제 마지막 개념 정리 한 번만 할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등차를 배웠어요. 무슨 뜻이었어? 차이가 같다라는 뜻이었었어. 그치? 그럼 이제부터 더하기 빼기에 대한 건 질렸으니까 뭐 하자? 곱하기 나누기 할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수열인 등비 수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등비 수열. 네. 자, 뭐 똑같아요. 똑같이 가면 돼. 알겠지? 자, A1이 있고 A2가 있고 A3 점점점 뭐 일반항이 있을 거고 계속 나아갈 거야. 됐니? 자, 우리 비율이라는 게 영어로 뭐죠? 비율. 다 영어학원 다닌다고 한 거 아니에요? 비율. 본 적 있을걸? 이거 고등 단어에 나온 적 있는데. 레이시오? 본 적 있니 혹시? 뭐 처음 오면 라티오라고 많이 읽죠. 본 적 있어? 이게 비율이야. 알겠지? B. 그래서 우리는 맨 앞자에 R을 따서 그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쓸 거야. 곱하기 R, 곱하기 R. R이 곱해짐으로써 만들어지는 수열, 등비 수열이야. 쌤, R이 음수면 상관없습니다. 쌤, R이 0인 건 상관없어요. 하지만 R이 0인 건 나올 확률이 없겠지 거의. 쌤, R이 1인 경우 나옵니다.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수가 반복되는 거지. 됐어? 이런 걸 우린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요 R은 공통의 비율이기 때문에 우린 뭐라 부르겠어? 당연히 공비라고 부를 거야. 등차에서 공차는 디퍼런스 차이의 약자 맨 앞자 D를 갖다 썼고요. 지금은 비율 R의 맨 앞자를 갖다 씁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또 지난번 등차 때처럼 우리 A1에서 출발해서 AN의 일반항을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적어볼 거야. 일반항. AN은
자, 첫째 항에다가 R을 몇 번 곱해야 돼? 제이야? n번째 항이 되려면 R을 몇 번 곱해야 돼? 몇 칸 차이야? 아니, A1에서 AN은 몇 칸 차이야? n-1칸 차이잖아, 그치? 한 칸당 R을 한 번씩 곱해야 다음 칸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R을 몇 번 곱해? 그 칸수만큼 곱해줘야지. n-1제곱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뭐 이런 거죠. A2는 A1에 R 한 번 곱하겠지. A3는 A1에 R 두 번 곱하겠지. 그러려면 A n번째 항은 어때? 첫째 항에 공비를 n-1번 곱해줘야겠죠. 괜찮니? 요거 다 이제 숫자로 나오는 거야. 문제 풀 때는. 됐어? 자, 그럼 나는 요 놈도 모양을 잘 볼 거야. 여기서의 변수, 문자는 누구야? n이 문자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요런 모양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a 곱하기 b의 n제곱 꼴이다. 문제가 항상 이쁘게 뭐 n-1제곱 이런 형태로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형태로 나올 거야. 숫자들로. 그럼 항상 너희가 기억할 건 여기서도 우리는 공비를 찾을 수 있어. n제곱에 붙어있는 요 놈이 항상 공비가 됩니다.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1차 항계수, n 앞에 개수가 공차였잖아. 그치? 우리 등비 수열에서는 n제곱이 붙어있는 숫자가 공비야, 항상. 알겠어? 일반항 세울 때도 그걸 이용해서 세우면 좀 편하게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내용들 좀 이따 볼 거고. 자, 그런 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이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 등차중항이라는 게 있었어. 기억날까? 등차중항? 기억나지? 현호가 기억나지? 네, 등비중항도 등비수열을 이루는 이렇게 3개의 연속된 항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가운데 껴있는 놈이 등비중항이야. 맞아? 요 놈의 성질을 찾는 게 나의 목적이야. 괜찮지?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잘 봐봐. 우리가 지금 곱하기 R 곱하기 R에서 표현된 거잖아. 그치? 그럼 이 n 플러스 2번째 항은 뭐라고 볼 수 있겠어? a n 플러스 1에다가 R 한 번 곱해서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앞에 있는 놈은 어때요? n번째 항은요. a n 플러스 1번째 항에 R을 나눈 거라고 할 수 있어. R을 곱하면 오른쪽으로 가? R을 한번 나누면 왼쪽으로 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럼 어떤 성질이 보여 지금? 앞뒤에 곱해봐. 요거 2개 곱해볼래 얘들아? 앞에 거랑 뒤에 거 곱해볼래? 어떻게 돼? 얘랑 얘랑 곱하면 R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AN 플러스 1에 뭐가 돼? 제곱이 됐지. 그래서 앞뒤의 곱이 가운데 거 제곱과 같다 라는 성질이 성립합니다. 등비수열은 곱에 관련된 수열이기 때문에 곱하기 앞뒤의 곱이 가운데 거 2번 곱한 거랑 같은 거야. 우리 등차중항은 더하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앞뒤의 합이 가운데 거 2번 더한 것과 같았어. 됐어요? 그래서 같이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괜찮습니까? 됐니? 네. 자, 그러면 요 내용들로 일단 문제를 한번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옆에 잠깐 써놓고 문제 좀 봅시다. 뭐 필요한 거는 사실상 공식이죠. 지금 공식이랑 요거만 필요한 내용. 일반항이랑 등비중항 성질.
됐니? 네. 자, 등차랑 똑같이 풀 겁니다. 몇 칸 차이냐로 풀면 돼요. 자, 세 번째 항은 24고요. 여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190이래요. 자, 현우가 몇 칸 차이지? 몇 칸 차이? 3칸. 그럼 우리는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어? 24에다가 공비를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192가 됐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네. 자, R 세제곱 얼마 나오죠? R 세제곱 얼마 나와요? 마8 나와.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실수 세계에서 배우고 있어 지금 알겠죠? 그럼 R은 얼마야? 마이너스 2겠지. 공비가 마이너스 2란 소리야. 됐어? 자, 그러면 너희는 고민하지 말고 등차 때랑 똑같아. AN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쌤 어떻게 써요? 공비의 n제곱꼴로 쓰면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 모양을 꼭 기억하세요. 됐니? 그래서 뭐라고 써? 일단 마 2에 공비의 몇 제곱? n제곱 써놓고 생각해. 등차 때도 마찬가지였지? 등비도 마찬가지로 공비의 n제곱 써놓고. 자, 근데 첫째 이거 세 번째 항 얼마래? 3 집어넣으면 24 돼야 된다며, 그치? 3 집어넣어봐. 얼마야 이거? 마8이죠? 그럼 어때야 돼? 24가 되려면 얼마 곱해줘야 돼? 마이너스 3 곱해주면 되지. 어? 83 24야? 63 24 아니야? 됐습니까? 그럼 어때요? 3 집어넣으면 24 나옵니다. 6 집어넣어 보세요. 나와요. 192. 마이너스 192. 괜찮냐?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기억을 못하면 니네 첫째 항 일일이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못 세요. 그럼 한 단계 더 거쳐가야 돼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일반 항 세우고 나면 뭐 공비 구했고요. 첫째 항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으시면 얼마야? 6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지, 그치? 됐어? 네. 그래서 2개 더해달래요. 답은 4였습니다. 괜찮죠? 곱하기라 조금 헷갈릴 수 있어. 등차 때보다. 2번도 바로 봅시다. 자, 2번. 이 곱하기 때문에 써먹을 수 있는 유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1 더하기 A2, A3 합했더니 얼마야? 3이라고 했고요. A4 더하기 A5 더하기 A6은 18이래요. 자, 일단 요거 두 개를 써먹어야 돼. 맞냐? 자, 잘 봐, 얘들아. 몇 칸 차이? 얘랑 얘만 봐. 얘랑 얘는. 몇 칸 차이? 얘랑 얘는 몇 칸 차이? 얘도 몇 칸 차이? 네, 꼭 이렇게 같은 칸 차이만큼밖에 못 내요. 무슨 말이냐? 주어진 식을 A1, A2, A3 3. 자, 이 아래식이 중요해. 이 아래식을 난 뭐라고 쓸 거냐면 A1에다가 R 세제곱 곱했다고 쓸 거야. 요게 A4 3칸 차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 그러면 두 번째 A5도 어때요? A2로부터 R 세제곱 곱했다고 쓸 거야. 3칸 차이니까. 6도 마찬가지로 A3로부터 R 세제곱이라고 쓸 겁니다. 3칸 차이 떨어져 있다. 18. 그럼 이 초록색 식이 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어떤 형태가 R 세제곱으로 묶을 수 있다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괜찮을까요? 네, 요게 얼마래? 18이라고 했는데 이거죠. A1 더하기 2 더하기 3는 얼마다? 3. 이거 괄호 안에 있네요. 3. 그치? 얘가 3이잖아. 자, 그럼 우리가 방금 알아낸 내용 3에다가 뭘 곱해야 18이겠어? 6이겠지. 그래서 R 세제곱이 6이라는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6, 3, 18이 돼야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R값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럼 저 모양이 최대한 안 깨질 거야. 내가 구해야 되는 게 A1 더하기 A3분의 자, A4랑 A6이 있는데 걔도 똑같은 원리로 쓰시면 돼. A4는 뭐야? A1으로부터 3칸 차이 떨어져 있어요. A4 맞아? 네. A6도 A3으로부터 3칸 차이 떨어져 있잖아. 요게 답이야 지금 그치? 그럼 얘도 어때요? A1, A3 분의 I 세제곱으로 묶어서 A1 더하기 A3지. 됐죠? 그럼 이거 약분되죠. 뭐 구하라는 거야? I 세제곱 구하라는 거네. 답은 6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실 거예요. 됐냐? 한 문제, 요 페이지 한 문제만 풀고 쉬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도 23번 풀어봅시다. 23번 한번 풀고 쉴게요. 네, 봅시다. 자, 각각 등비 수열이라고 했어. 공비가 같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비를 각각 쓸 거야. 요 놈의 공비를 뭐 RA라고 쓸게요. 많이 나오는 표현일 거야. BN이라는 놈의 공비를 RB라고 씁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거기 주어진 조건 A9, B12분의 A16, B20을 한번 볼게요. 16 맞니? A9, B12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A는 몇 칸 차이야 얘들아? 요거 나누면 어떻게 돼? 공비만 남게 돼 있어 그치? 몇 칸 차이? A끼리만 봐. 몇 칸 차이? 네, 7이죠. 그러니까 얘를 따로따로 보겠다는 거야. 같이 보지 말고. 이렇게, A16 곱하기 B12분의 B20으로 보겠다는 소리야. 됐어? 그러면 A는 7칸 차이니까 RA의 7제곱이 남게 되고요. B는 몇 칸 차이야? 8칸 차이잖아. 그치? 그래서 뭐에? RB는 8제곱이다. 요거 나 직접 계산을 하시면. 됐어요? 얘가 얼마래? 2래. 요게 2야. 지금 난 요 조건으로만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어요. 됐어요? 왜냐면 내가 구할 게 A, 2, B, 3인데 걔랑 A9, B, 12를 비교하실 거야.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 2, B, 4야. 됐니? 얘는 어때? 누구랑? A9, B, 12랑 똑같은 칸만큼 차이가 나요. 위에서 했던 거랑. 몇 칸 차이지? 몇 칸 차이야? 7칸. 얘는 몇 칸 차이야? 그럼 이건 일부러 역수로 썼어. 내가 구할 답이 분자니까, 그치? 그럼 이건 얼마가 돼요? R, A의 7제곱이 돼. 아래쪽이 더 커. 요 놈에 의해서 얘가 생겨요. 그 다음 두 번째, BN에 관련된 요 놈들에 의해서 몇 칸 차이? 8칸 차이, RB의 8제곱이 분모에 생깁니다. 요 놈이 생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 A2, B4는 자, 우변에 있는 요거 얼마냐? 방금 구했잖아. 역수니까 2분의 1이지. 2분의 1에 뭘 곱하면 되는 거야? A9, B12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양변에 분모 곱해서. A9, B12는 문제에서 10이라고 했어요. 10. 그러면 얼마야 답은? 5. 끝. 말장난 같죠 좀. 잠깐 쉬었다가 이어갑시다. 네, 봅시다. 자, 이제 등비 중앙에 대한 놈, 저 아래에 있는 놈에 대한 내용을 좀 볼 거예요. 딱 왔네요. 좋아요. 몸이 가벼워 보인다. 네, 자, 앉아보시고. 저 아래에 있는 등비 중앙에 대한 문제들 유형 2개가 있어서 그것 좀 보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면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은 마무리가 됩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자, 등비중앙 다시 한번 체크. 3개의 항이 있으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의 곱과 같다였어. 그치? 요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두 양수 PQ에 대해서 두 양수 X, Y를 사이에 넣었더니 P, X, Y, Q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요. P, X, Y, Q. 순서대로 등비 수열. 됐니? 그럼 너희가 볼 거는 3개씩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요 3개를 봐. 괜찮아? 그럼 우리는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앞뒤의 곱과 같다. 바로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뒤에 3개를 봐. 그럼 어떻게 된다고?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뒤의 곱과 같아요. 맞냐? 괜찮아요? 네, 자, 요거 가지고 x, y를 pq로 나타내래요. 1번.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자, x제곱이 쌤 py인데요. 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x는 p랑 q로만 이루어져야 돼. 됐습니까? 괜찮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y 대신에 루트 xq를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갔어? 무슨 말인가? 왜 다 양수라고 그래서 준 거야. 그냥 루트 씌워도 돼요. 뿔마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x제곱은 p 곱하기 자 y 대신 뭐 집어넣자고? 루트 xq를 집어넣을 거야. 됐어? 루트 xq라는 거는 y는 x의 2분의 1제곱 q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니? 기억나니? 요거 지수 표현? 기억나? 루트 x가 x의 2분의 1제곱이었어. 그치? 루트가 2분의 1제곱이야. 요거를 대입. 그럼 x의 2분의 1제곱, q의 2분의 1제곱. 됐습니까? 자, x를 좌변으로 넘기면 뭐가 되죠? 지수가 생각이 안 날 수 있구나. 어떻게 될 것 같아? 현욱은? x에 어? 뭐? 뭐?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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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자, 표현이, 이거는 뭐 지수 문제죠. 사실 수열 문제라기보다는. 요것만 뽑아내서도 되긴 하는데. 네,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해줘야 돼요. 어떤 거? x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곱해주면 사라지죠. 얘도 x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곱해줄 겁니다. 두 수의 곱은 뭐다? 지수끼리 더하는 거지. 지수끼리 더하면 얼마야? 0이지. x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지수에서 요거 배웠었어. 자, 그럼 얘도 지수끼리 더해줄 거야. 그래서 x의 2분의 3제곱 p 곱하기 q의 2분의 1제곱 지수에서 이런 성질이 있었어. x 이거 하나만 할게.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나는 x를 구해야 되니까 2분의 3제곱이라는 표현이 거슬려. 맞아? 그래서 양변에 3분의 2제곱을 해줄 거야. 3분의 2제곱.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었냐면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두 개를 곱한다라고 했었어. 그럼 얼마야? x가 돼요. 이제. 됐어? 그럼 얘도 어때? p라는 건 p의 1제곱이잖아. 그치? 곱해주시면 p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q의 3분의 1제곱. 자, x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pq로. y는 안 할게요. x만 구할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냐? 이런 걸 배웠었어. 아마 지수가 가장 수원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야. 자, 그 다음 2번으로 갈게요. 그러면 2번은 좀 쉬워요. p가 8이고 q가 27이래. p가 8, q가 27.
아닌가? 얘도 이걸 해야 편하겠네. 그럼 얘도 x만 구합시다. 자, x 내가 구해놨잖아. 그치? x는 자, p라는 게 8이래요. 8은 2의 몇 제곱이야? 2의 세제곱이지. 그거의 3분의 2제곱. 됐나요? 자, 27은 3의 세제곱입니다. 걔도 3분의 1제곱. 그럼 지수끼리 곱해진다며 2의 제곱 곱하기 3이 돼요. 그래서 x의 값 12이라는 12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뭐 다른 문제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풀 거예요. 3분의 1제곱 이런 거 안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26번에 등차 등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6번에 2번. 네, 봅시다. 얘도 이제 등차 중앙, 등비 중앙만 잘 쓰면 돼요. 잘 봐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을 거야. 이게 한 칸씩, 그러니까 간격만 일정하면 등차 중앙의 성질에 만족한다고 했어. 우리가 처음 해봤어야 되는 건 10, B, 90. 요 세 개를 봤어야 돼요. 그럼 뭐 한다고? 요 세 개, 이거 A씨 없다라고 봐. 됐어? 그럼 어떻다고? 앞뒤의 합은 가운데 거 2배. 됐니? 그게 등차 중앙이었어. 맞아? 얼마야? B는 50입니다. 괜찮아요?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어? 요 세 개를 보면 되지. 연속적으로 세 개. 어때? 앞뒤의 합은 가운데 거 2배. A는 30. 네. 자, 한 번 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50, C 90도 어떻게 된다고? 앞뒤의 합은 가운데 거 2배. 70. 이렇게 A, B, C 다 구해주시면 돼요. 알겠니? 네. 자, 그런 다음 아래 넘어와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주자? 어차피 2만 구하면 돼. 다른 거 구할 필요 없어요. 맞지? 그래서 2만 구할게요. 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요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뤄요. 2칸씩 떨어져 있으니까. 됐어? 앞뒤에 곱 얼마? 얼마야? 곱하면? 그건 뭐야? 2의 제곱이지. 그럼 2는 얼마야? 30.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는 30, B는 50. 답은 8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네. 넘겨보세요. 또 있어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뭐 비슷합니다, 또. 네, 28번 문제 또 얘도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세수가 등차를 이룰 때 뭐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하는 문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수가 등비를 이룰 때. 자, 문제에서 보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px제곱 156x 216는 0. 자, 요놈의 세 근이 등비를 이루고 있대.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냐? x는 a, ar, ar 제곱.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 r을 곱해서 표현한 거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그럼 나는 세 근의 모양을 다 찾았으니까 이제 뭐 해주면 돼? 근과 계수 관계만 쓰시면 돼요. 세 개의 합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p야. 됐지? 그런 다음 두 번째, 두 개씩 곱해야 돼. 자, 처음 두 개 곱하면 a 제곱 r. 됐죠? 처음과 끝에 거 곱하면 a 제곱 r 제곱.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a 제곱 r 세제곱. 얼마? 156.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마지막 세 근의 곱, 세 개를 다 곱했어. a 세제곱에 r 세제곱은 216이 돼요. 그럼 니네 눈에 가장 쉬운 게 당연히 뭘로 보여? 요 놈으로 보이지 않니? 맞냐?
얼마야? AR은 6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지. 6의 세제곱 216. 괜찮을까?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럼 AR이 6이라는 걸 이용해서 내가 요 두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잘 보시면 이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우리 두 번째 식에서 한번 A 하나랑 R 하나를 묶어내 볼래? 그럼 첫 번째 식 다시 한번 쓰고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은 P인데, 우리 두 번째 식에서 AR로 묶으면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됩니다. 156. 됐니? 그럼 끝난 거 같죠? 왜? 요게 얼마야? 요거 6이죠? 초록색. 그리고 지금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내가 구해야 될 P지. 됐어? 그래서 6 곱하기 P가 156이 나와야 된대요. P는 얼마? 26.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네. 오케이. 정리 좀 해주시고요. 자, 30번은 지난번에 똑같은 문제라는 걸 알 거라서 넘어갈 거고, 31번. 오히려 31번을 한번 해줍시다. 봅시다. 사실 이게 한눈에 보이면 참 좋죠. 답은 1, 2, 4. 제곱해서 더해서 21 나오겠지. 눈에 보이면 참 좋고요. 세 실수의 합이니까 1, 2, 4면 등비수열이죠. 더하면 7, 곱하면 8 되니까. 보이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체크해봐야겠지. 식 세워서. 자, 당연히 일단 처음에 요 세 개를 더했을 때 얼마? 7이어야 된다. 맞아요. 그런 다음에 세 개를 곱하면 A도 3개, R도 3개. 그게 얼마야? 8이래. 자, 그럼 두 번째 식이 좀 더 편하죠. AR은 얼마가 나옵니까? 2 나옵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중요해. 나는 요 식을 이 주황색에 의해서 어떻게 바꿔서 쓸 수 있어? R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2R는 7. 이렇게 바꿨으면 참 좋겠죠.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R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2R 제곱 넘어와서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 나와서 R 값이 두 개가 나와요. 2 또는 2분의 1. 그럼 뭘 하든 똑같아. 내가 아까 1, 2, 4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공비가 2일 때고, 공비가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4, 2, 1 순서만 반대로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R은 2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입해 보시면 A는 1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세 수가 A의 AR의 AR 제곱이었는데 얘가 1 곱하기 2, 거기에 2 한 번 더 곱해서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곱들의 합이래요. 제곱해서 더해주면 21 나옵니다. 됐니? 네. 자, 요게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었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문제 보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관계까지 개념 정리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등비수열의 합. 네. 자, 등비수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겠죠? 그쵸? 자, 일단 우리가 만약에 첫째 항이, 그러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좀 할게요. 아래 n-1제곱. 됐어요? 그럼 첫째 항은 A인 거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식인 거야, 요거. 그치? 그럼 요 놈은 내가 SN을 구해달래. SN이라는 거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야. 됐어? 괜찮아? 내가 요거를 한번 다 대입해서 써볼게. 그럼 SN은 어떻게 돼요? SN은
1 집어넣으면 A, AR, AR에 n-2제곱, AR에 n-1제곱 이렇게 될 거야. 됐어? 얘는 저 점점점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야. 됐니? 해결할 방법은 없애버릴 거야. 어떻게? 양변에 뭘 곱해서? R 곱해서. 오케이? R을 한번 곱해봐. 그럼 얘는 뭐가 돼? AR 되지, 그치? 한 칸 밀어서 써. AR. 그럼 여기 있던 놈은 뭐가 돼? AR 제곱 한 칸 밀어서 쓰면 돼. 됐니? 그럼 여기 있던 놈 한 칸 밀어서 R 한번 곱하니까 지수 하나 커지니까 뒤에다 써주시고요. 됐어요? 마지막 여기 맨 끝에 있던 항 R 곱해서 쓰면 AR의 N제곱 될 겁니다. 됐니? 그럼 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만큼이 똑같아져요. 뭐 할 수 있어? 없앨 수 있어. 어떻게? 위아래 빼서. 빼버려. 나 지금 SN 구하는 거니까. 괜찮습니까? 자, 두 식을 빼버리시면 1-R SN은 이거 가운데 건 사라지고 A 남고 맨 뒤에 거 남아요. 괜찮을까? 니네 뭐 하고 싶냐? 저거 1-R을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SN 구하는 거지, 그치? 함부로 못 나눈다 했는데? R이 얼마면 요 식을 못 써? 1일 때는 못 나누잖아. R이 1일 땐, 그치? 그래서 우린 두 가지로 나눠서 SN을 쓸 거예요. 첫 번째, SN이라는 놈은 R이 1일 때와 1이 아닐 때로 나눌 거고요. 그치? 자, R이 1이라는 소리는 뭐야? 뭐가 1이라는 거야? 공비가 1인 거잖아. 그치? 1을 계속 곱하면 이거 다 뭐야? 똑같이? 다 A야, A. A 몇 개 더하는 거야? N개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그냥 AN이지. 언제는? R이 1일 때는. 이해할까요? 자, 그럼 R이 1이 아니면 식 어떻게 쓰면 돼? 나눠주면 돼요, 이제. 됐습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나옵니다. 뭐야? 1-R분의. 자, A로 묶어서 쓸 거야. 첫째 항 곱하기 1-R 공비의 몇 제곱? N제곱. 항의 개수제곱이라고 읽을 거야, 나 앞으로. 됐나요?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의 항의 개수제곱. 됐어? 자, 분수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해도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식도 가능하냐면 R-1분의 첫째 항 A, R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식이에요, 얘는 당연히. 됐나요? 요게 뭐야?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에요. 괜찮니? 자, 요 놈도 성질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9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 좀 해보도록 할게요. 9쪽에 있는 문제들. 예빈아 괜찮아? 자, 그래서 9쪽에 있는 문제들 요거 가지고 저 공식만, 사실 유도 과정은 몰라도 돼요. 요거 아래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아래 거만 잘 보시면 저거 가지고 문제에 대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 푸는 문제들은 32번 문제. 야, 그럼 우리가 합을 구하기 위해선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야 돼요. 알겠죠? 첫째 항과 공비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공비가 양수라고 문제 조건 주어졌고요. 나한테 주어진 게 2항과 4항의 합이 10이래. A2, A4의 합이 10. 됐나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이 40이래요. 맞죠? 일단 식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봐봐. 내가 구할 건 A랑 R을 구해야 돼, 그치? 그래서 A랑 R에 관한 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A라는 건 첫째 항이야. A1. 자주 쓰여서 1을 생략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R 더하기 AR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항으로부터 한 칸 떨어진 거, 첫 번째 항으로부터 세 칸 떨어진 거.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식은 바로 한번 써볼게요. 4랑 6이라고 했으니까 4는 3칸 떨어진 놈이고 6은 5칸 떨어진 놈이지. 는 40. 요걸 잘 연립해서 A와 R을 찾으셔야 돼요. 됐니? 자, 연립을 할 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선 최대한 묶어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AR로 묶으면 1 더하기 R제곱은 10. 자, 두 번째 식도 최대한 많이 묶어내세요. AR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R제곱은 40. 그럼 니네 눈에 바로 보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치? 최대한 묶어내면 잘 보일 거야. 얼마 차이나 요 둘은? R제곱 차이지, 그치? R제곱을 곱해서 요게 만들어지는 거잖아. 됐나요? 그럼 R제곱이 4라는 소리니까 공비는 양수를 했어? R은 2구나. 맞아요. 니네 지금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R값 구했어. 뭐해? 다시 대입해야지. 그럼 A값 나오겠죠? A는 얼마입니까? 1이네요. 됐나요? 네. 그러면 끝. 준비 다 했네요. 뭐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 구해달래.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공비가 1보다 큰 숫자니까 이 초록색씩 쓸 거야. 음수 만들기 싫어서. 만약에 얘가 1보다 작으면 이게 좀 더 편할 거야. 음수 때문에. 그럼 지금은 초록색을 쓸 겁니다. 그러면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1, 공비의 몇 제곱? 항의 개수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요게 답입니다. 대입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1023이 답이죠. 괜찮니? 네. 자, 그래서 이렇게 A랑 R을 찾아서 합을 구하는 문제 풀어봤고요. 자, 오른쪽에 34-3번. 요번엔 반대야. 그냥 저 공식을 써봐야 돼. 알겠지? 합이 주어졌을 때 R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라서 34번에 3번 먼저 풀어봅시다. 공식 대입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저대로 쓰면 돼. n이 2일 때야. 그럼 써. 뭐 R-1분의 A에 뭐 R제곱 마이너스 1. 연습 좀 해봐야 돼. 자, 얘는 얼마래? 10이래. 근데 그 다음에 S4라는 놈은 R-1분의 A에 R 4제곱 빼기 1. 2570이래. 위아래 차이점 보이시나요? 네. 어때요? 합차 공식이라는 거 눈에 보이시겠지, 그치?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예로 나눠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 다 약분돼요. 똑같은 놈들. 약분됩니다. 그쵸? 그래서 뭐가 돼? 뭐만 남아요? 결국에 R 4제곱 빼기 1분의 R제곱 빼기 1 남고요. 요게 얼마래? 257분의 1이네. 맞습니까? 그냥 보면 엄청나게 큰 수, 이상한 수처럼 보이지만 요거 한 번 더 약분되죠? 맞니? 주어진 식 다시 한번 합차 공식 써주면 분모가 이렇게 되겠죠? 분자랑 똑같은 성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얘가 257분의 1. 그러면 또 R제곱 빼기 약분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결론은 R제곱이 얼마여야 돼? 256이어야겠네. 1 더해서 257 된 거니까. 그럼 R은 얼마야? 16이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네.
그래서 34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개념 마무리 좀 적을게요. 아까 넘어갔던 유형 4번과도 관련된 내용으로 일반적인 내용과 등차 등비에 관련된 좀 특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간이 애매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한번 봅시다. 자, SN과 AN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야. 물결이라고 하면 그냥 관계가 있다는 거야. 됐나요? 자, 일반적으로 SN이라는 놈은 A1부터 AN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됐니? 그럼 니네 뭘 하고 싶은 거냐면 SN이 주어질 거야. 다시 지금까지의 문제는 뭘 줬어? 어떤 수열인지 알려줬거나 또는 AN을 구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 어떤 N에 관한 식으로. 그럼 내가 얘가 뭐 N에 관한 1차면 요건 등차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고, 그치? 그래서 요 놈을 보고 내가 SN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풀었어. 보통. 됐어요? 지금은 뭘 할 거냐면 반대의 경우야. SN이 식으로 주어질 거야. 식으로. 알겠어? S10이 얼마 이런 거 말고 그냥 식으로. 그럼 난 얘 가지고 뭘 구할 거야? AN을 구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반대의 경우. 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SN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럼 SN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며, 맞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놈만이야. 그럼 이 앞에 걸 뭐 해주면 되겠니? 뺄 거야. 괜찮아? 요 앞에 부분에 뭐라고 쓸 수 있는데? 요 앞에 부분은 A1부터 어디까지의 합이야? 오, 좋아요. 그래서 Sn-1이라고 쓸 수 있어. 어디까지? AN-1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이 둘을 빼면 뭐 하는 거야? AN만 남게 되는 거야. 됐니?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내가 Sn-1이라고 썼지, 그치? 그럼 여기 이 n에는 뭐를 못 집어넣어? 1이라는 숫자 못 집어넣어. S0은 없을 거 아니야. 1항부터 0항까지야 말이 안 되지. 요 방법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 n이 2 이상일 때밖에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2 이상일 때는 아무튼 이 방법 쓰면 되는 거야, 이제부터. 즉, 나는 뭐가 되는 거라고? Sn 빼기 Sn-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앞으로 뭘 구할 수 있어? AN을 구할 수 있어. 단 언제? n이 2 이상일 때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니? 야, 그럼 니네 뭘 구한 거냐면 A2 구한 거고 대입해서 풀면 되잖아. A3도 구한 거야. 3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식으로 나올 거야, 식으로. 됐어요?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 A1은 어떻게 구할까? 내가 A1은 이 식으로 못 구하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SN이 어떤 식으로 주어진 거야. A1은 어떻게 구하지? 그냥 1대입해서 구하시면 돼요. S1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1항부터 1항까지 합이잖아. 그럼 얘가 그냥 그 자체로 뭐야? A1이 되는 거지. 요 두 가지를 한 세트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 이게 어떤 문제인지 내가 보여줄 거야. 어떻게 되겠다? AN이라는 놈은 앞으로 내가 AN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 S1과 동일해요. 언제는? n이 1일 때는. 맞아요. n이 2 이상일 땐 뭐라고 하자? Sn 빼기 Sn-1로 n에 관한 식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SN으로만 써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얘를 내가 식으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네, 일단 잠깐 쓰시고 문제 한두 개는 볼 수 있겠다. 네,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13-1번 볼게요. 13-1번. 자, 13-1번에 보면 다음과 같이 SN이 식으로 나오는 거야. 겁먹지 마. 자, SN이 이렇게 나와 있어. 그치? 그럼 뭐 하라고 그냥 바로 써요. 첫 번째 뭐? 1 대입해. N에다가 1 집어넣어. 그럼 뭐가 돼? S1은 얼만데? 그냥 A1과 동일한 거야. 알겠어? 1 집어넣으면 얼마고? 마일이야. 끝.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N이 2 이상일 땐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Sn 빼기 Sn-1을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요게 뭐니까? AN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럼 Sn 빼기 Sn-1이 뭔데? 이거 직접 계산하셔야 돼. Sn은 2n제곱 마이너스 3n이었죠. 맞냐? 빼기 Sn-1을 2의 n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 빼기 1이야. 대입하셔야 돼요. n자리에 n-1 대입하셔야 됩니다. 직접 진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2n제곱 마이너스 3n. 자, 요 안에 전개 좀 해줄까요? 그럼 2차항은 어차피 2n제곱밖에 없어요. 됐니? 자,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7n 나오고요. 상수항 2 더하기 3, 5 나오네요. 요걸 빼달래. 그럼 빼시면 얼마입니까? 4n 빼기 5지. 누가? AN이. 언제만? 2 이상일 때. 됐어요. 그럼 마지막 마무리할 땐 이렇게 쓰는 거야. 쓰면 어떻게 돼? 아, AN은 내가 A1을 직접 구해보니까 마일이었어. 언제는 N이 1일 때. 됐나요? 근데 2 이상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써도 돼. 맞아?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돼요. 야, 근데 아래다가 1 집어넣어도 똑같네? 맞지?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걸 가장 싫어한다고. 그래서 뭐라고 해? 1 넣어서 똑같으면 이제 그냥 한 번에 써도 돼요. 요거까지가 마무리. 만약에 내가 아래식에다가 1 집어넣는데 다르면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떤 스타일로 나오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의문점이 들어야 돼. 수학했던 사람들은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막 의문 갖고 찾고 막 했던 거야. 어떤 의문이냐면, 야,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쉬운 건데 자주 쓰이는 거고 이렇게 일반적인 방법밖에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찾아낸 내용이에요. 봅시다. 이거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 있지.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너의 눈엔 이게 뭘로 보였어야 돼?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보였어야 돼. 됐어? 우리가 배웠던 거잖아. 2차식인데 상수항 없는 놈. 그럼 얘가 뭔데? 공차의 절반이라고 했어. 내가 앞에서 분명히. 맞지? 그럼 한마디로 공차가 얼마라는 소리야? 4잖아. 그래서 뭐해? 그냥 바로 썼어야 돼. AN은 4N. 첫째 항은요, 쌤, 1 집어넣어. 마일 나와야 되지, 그치? 내가 1 넣어서 마일 나와야 돼. 빼기 5. 끝이야. 이걸 안 해도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등차 수열의 합은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만약 SN이라는 놈이 와, 미안해요. 이거 제목 미안해. 쏘리. 진짜 미안.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요놈의 합 SN이 다음과 같이 2차식 형태로 나올 거예요. 됐니? 자, 그랬을 때 쌤 갑자기 C가 생겼네요. 네, 저 C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문제가 나뉘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놈은 두 가지 성질을 가져요. 첫 번째, 만약에 C가 0이면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야.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소리야. 뭐가? 상수항이 없으면.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가? 근데 만약에 상수항이 있으면 그럼 얘는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AN은 두 번째 항부터 등차입니다. 그게 바로 13-2번 문제와 같은 거야. 그렇게 플러스 1이 있는 경우. 걔는 그냥 바로 등차 수열의 합으로 쓰면 안 돼. 걔 2번은 요런 식으로 답이 나와요.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요. 어떤 뉘앙스냐면 요거야. 잘 봐. 얘들아. 1, 3, 5, 7 이런 수열은 1항부터 등차지. 그치? 이거 더하기 하시면 상수항 안 나와요. 참고로. 근데 1, 2, 3 미안해. 1, 2, 4, 6, 8, 10 이런 거. 얘는 어때? 첫째 항을 빼고 보면 등차가 맞아. 2씩 커져. 그치? 이런 경우에는 합을 했을 때 상수항이 0이 아닌 숫자가 나와. 13-2번처럼. 알겠습니까? 됐니? 그럼 반대로 말하면 SN의 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야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고 싶어? 오케이. 그럼 상수항이 0이면 돼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그 문제가 혹시 없네요 여기에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15번이나 16번 다 뭐가 없어? 상수항이 없어. 그치? 그럼 걔는 다 뭐야? 그냥 AN이 다 등차 수열인 거야. 그렇게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으면 이렇게 풀면 돼요. 한 줄 만에 끝나잖아 그러면. 쟤는 2분의 공차야. 그러니까 이렇게씩 나와. 끝. 됐니? 근데 상수항이 있으면 이 과정을 다 거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됐니? 네. 됐죠? 네. 자, 이제 등비수열. 자, 수열 AN에 대해서 자, 만약에 요놈의 합이라고 해서 식이 나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꼴로 나올 거야. A 곱하기 B의 N제곱 더하기 C. 자,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게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이 왼쪽 문제 잠깐 지워도 되죠? 네. 자, 우리 방금 전에 배웠잖아. 등비수열의 합 공식.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 자, 등비수열의 합은 뭐 n이 1이 아닐 때야 당연히. 1일 때는 뭐 재미없으니까 R-1분의 첫째 항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맞습니까? 나 요거 전개 좀 해볼게요. 그러면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가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거 전개는 할 수 있지, 그치? 요 모양이야. 얘가 A야.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 요게 뭐야? 요 전체가 C가 되는 거야. 그리고 N제곱 붙어 있는 얘가 B인 거야. 지금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럼 이게 왜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 저 모양으로 줄 리는 없잖아. 자, 그러면 기억해. N제곱 붙은 게 무조건 공비예요. 괜찮을까? 그리고 잘 봐. 저 식에서 A랑 C의 관계 좀 볼래 얘들아? 뭐만 반대야? 이 둘은 뭐만 반대야? 부호만 반대지.
부반대인 두 개 더하면 얼마 돼? 0 돼야 되죠. 이해 갔어? 그래서 문제에서는 페이지 잠깐 넘겨보시면 몇 쪽이냐면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10쪽. 그럼 예를 들어 36번, 뭐 37번처럼 나오는 거야, 문제에서는. 괜찮아요?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 모양으로 절대 주지 않고. 됐지? 그 니네가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어떤 걸? A 더하기 C가 0이면 뭐가 된다?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똑같아요, 성질은. 다시 A 더하기 C가 주황색 A 더하기 C가 0이면 누구는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비입니다. 와, 등비 오케이. 첫째 항부터 등비. 알겠니?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C가 0이 안 되면 그냥 둘째 항부터 등비라는 소리예요. 위의 문제와 동일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 요렇게 식을 주고 등비수열의 합이다 라고 얘기하려면 요 조건을 만족해야 돼. 알겠어? 그게 바로 36번이에요. 36번 바로 풀어볼게요. 풀 수 있어서. 눈으로 풀 수 있어. 자, SN의 식이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래. 맞아? 얘들아, 요게 뭐가 돼야 된다고? 등비수열의 합이 되어야 된대.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여야 된대. 그럼 뭐라고? 2 더하기 k가 얼마가 되어야 된다고? 0이면 되는 거라고. 이거 일일이 식을 찾아서 쓰는 게 아니야. 해설에는 일일이 썼을 거야. 요 과정을 거쳤을 거야. 또 똑같이. 그런 다음에 아래식 나온 거에 1 넣었을 때 똑같으면 합쳐서 쓴다며. 그렇게 해서 조건식을 찾는다고. 원래대로 풀려면. 근데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편하게 풀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로 나오는지? 됐나요? 네,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한 타임만 더 합시다. 토요일 날 봅시다.